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와 관계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적으로는 매우 뛰어나고 논리적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감정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 지적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 특히 그들의 사랑과 성에 대한 뒤틀린 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외모나 부를 통해 자기애를 채우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지성과 지식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지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가장 기이하고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극단적인 자기 방치, 자기 학대,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은 종종 다른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그 대상은 주로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 친구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행동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친밀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적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트너에게 매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개인 희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불결한 모습을 보입니다. 썩어가는 치아나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방치하고 일부러 남루하고 낡은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과시하듯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트너와의 성적, 육체적 친밀감을 급작스럽게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파트너가 자신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관계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상대방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행동 패턴과 삶의 방식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방식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반이존 성향이라면 그녀는 결국 성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무성애자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성향이 아닌 파트너라면 채워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애도나 다른 형태의 관계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적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지적 나르시시스트는 이성과의 만남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는 물론 감정적인 교류나 헌신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 자체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쉽게 정을 주고 깊이 빠져들어 성관계 후에 상대에게 얽매이게 될 거야. 그러니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이것은 물론 진정한 감수성이 아닌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변명일 뿐입니다. 결혼한 경우라면 그들은 배우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포함한 모든 흥미를 노골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은 가장 가깝고 소중해야 할 사람과의 교류를 피하기 위해 항상 바쁘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일은 그들의 가장 좋은 핑계입니다.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방해하지 마 라는 말로 모든 소통을 차단합니다. 그들은 거창한 프로젝트나 일생일대의 계획, 원대한 비전이나 대의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채워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결국 배우자나 친구와 친밀감을 나누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그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할 시간과
공간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의무이자 귀찮은 허드렛일 혹은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즘적 공급원을 잃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관계에 응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친밀감도 감정 교류도 없습니다. 성관계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사실 지적 나르시시스트는 성관계를 전혀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인 성, 예를 들어 포르노를 보며 하는 자위행위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드물게는 집단 성관계나 성매매를 통해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그렇듯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성애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타인의 몸은 자위를 위한 도구로 아주 가끔 사용할 뿐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스릴 넘치는 섹스를 하지. 바로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위 말이야. 내 손이 나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야.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우자나 연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파트너를 다른 이성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알리바이이자 방패로 사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명분을 제공해주는 아주 유용한 보험 증서와도 같습니다. 그는 아내 외의 다른 여성들을 과시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나는 충실한 남편이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과시적 충실함이라 불리는 아주 가학적인 형태의 공격입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성, 특히 자신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을 좌절시키는 데서 엄청난 쾌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들을 거절함으로써 느끼는 고통과 혼란을 보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전능감을 맛봅니다. 사실 지적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즉 여성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경멸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증오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대로 성관계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괴롭히고 좌절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여성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머니, 아내, 딸과 같이 성스러운 여성과 그 외 모든 타락한 여성. 그들은 성관계가 더럽고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받아야 할 비천한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여성과는 섹스를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성과 친밀감은 서로를 표현하고 고양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그들이 겪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줍니다. 나는 저 여자를 원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가학적인 충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시선은 그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들은 여성이 유전적으로 남성을 사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서 마치 사냥감처럼 위협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에 대한 자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적 합리화일 뿐입니다. 내가 여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당해. 그녀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냥꾼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성을 남성의 정자를 훔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이들을 낳아 남성의 경제력을 고갈시키는 기생충이나 거머리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거미가 수컷을 잡아먹듯 남성의 쓸모가 다하면 가차없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타인에게 행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타인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투사인 셈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적 나르시시스트가 친밀감을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 친밀감, 성관계와 같은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한 행위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내려다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동등한 눈높이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내면의 깊은 상처와 왜곡된 방어기제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